이 세 가지 심리 습관을 알게 되면 폭식이나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못 그만두던 나의 감정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습관을 바꿔서 가장 날씬한 적정 체중을 찾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에서 12주 정도만 이 생각 습관을 가지고 나의 행동까지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폭식이나 그만두고 다이어트 강박에서도 빠져나가시는 것을 확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일 끝나고 맛있는 것도 못 먹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왜 남들은 행복하게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걸로 다이어트 시간을 써야 하는 거지? 이런 억울함 느껴보셨나요? 저는 어제 생리기간이었는데요. 막 요즘 하루 13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진짜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6개월 동안 저녁 먹을 때 꼬꼬가 한 번도 감춘 적이 없는데 어제 키로 먹다가 갑자기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막 먹었거든요. 저는 드디어 내가 6개월 만에 또 폭식의 굴레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마칠 쯤에는 이 포만감 최고 단계인 진짜 목 끝까지 음식이 찬 10을 딱 찍고 오랜만에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정말 예전 같으면 이런 날은 그냥 잠들 때까지 폭식하고 반복이었거든요. 소식자 습관 6개월이 지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10점만큼 배부르게 먹는 게 몸에서 좀 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걸 해소하고 싶어서 운동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로스핏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사를 오면서 솔직히 막 일도 너무 바쁘고 해서 이 크로스핏을 몇 달은 쉬려고 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1년 동안 운동을 해왔다고 2주를 운동을 안 하는 거를 몸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크로스핏을 끊었어요. 제가 이 경험들을 딱 하니까 역시 사람은 습관을, 그러니까 무의식을 절대 이길 수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먹는 습관, 적당히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이게 폭식이 불가능하고 강제로 몸이 그렇게 되는 걸 체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이 순간순간들이 또 지금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1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다이어트적 사고에 이미 갇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자 습관을 만들면서도 내가 진짜로 이 늦은 밤에 먹어도 되나,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이렇게 불안하고 결국 막 입 터져서 감정적 폭식을 할 때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도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인드 도구 3가지를 심리학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기술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은 살이 쪄도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이어트적 사고에 빠지죠.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 이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겠지. 이 시간에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다이어트 안 하는 친구들, 모태 마름인 친구들 보면 이 칼로리나 혈당 스파이크나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신경 쓰시나요? 제 여동생은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짜증난 다이어트를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 얘는 제가 막 줄줄 깨고 있는 그런 칼로리나 영양성분, 건강지식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충격적이지만 당연한 사실은 오히려 평생 살은 얘가 안 찌고 저만 찌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되게 해맑고 착한데 다이어트 하는 저는 항상 좀 불행하고 막 예민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저만 살찌는 게 좀 체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살이 찌고 동생이 안 찐 이유는 우리 대부분 알다시피 저만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감정도 습관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뇌는 아직 그 원시인의 습성을 간직해서 위기를 느끼면 이 교감신경이라는 우리 몸의 비상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이 교감신경계는 감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가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흥분도를 확 증가시켰다가 스트레스가 이미 지나간 뒤에도 이 안정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은 이제 위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차라리 위기가 올 때 더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스트레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두는 거죠.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은 결국 스트레스를 더 쉽게 느끼도록 뇌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 중인데 폭식할까봐, 혹은 폭식을 해서 이미 그런 불안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여기서 무서운 점은 뇌는 그 긴장 상태를 가능한 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 다이어트로 인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정상인 양,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이어트적 사고에 갇혀버린 거죠. 심지어 뇌는 이 익숙한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유지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불안을 찾아 헤매고 정상적인 생각들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이어트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 헤매고 스스로 불안을 느끼고 죄책감을 당연하게 느끼면서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다이어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극한까지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파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또 그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매우 배고픈 상태에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음식들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를 흥분하게 만드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해온 그 다이어트로 인한 분노, 불안, 우울,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레 음식 중독의 길을 걷게 되고 퇴근 후 무의식적으로 배달 앱을 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정상 스트레스를 지닌 사람보다 34% 더 자주 폭식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일수록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음식을 찾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요. 특히 스트레스 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음식 섭취를 통한 보상 심리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가 가장 날씬해지는 방법은 오늘부터 당장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뇌에 다이어트는 제한, 강제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학습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폭식의 트리거 요인,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겠어. 머리로는 이해가 가. 근데 지금 당장 살찌는 게 미친 듯이 불안하고 불행해.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두 번째 마인드는 당장 한두 달 뒤가 아닌 5년 뒤, 10년 뒤의 내 모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이어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쁘고 날씬해지고 결국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 다이어트를 통해 불행한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과거에 이 다이어트를 성공한 영광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저 또한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그 리즈 시절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놓고 다이어트 자극이라면서 막 굶고 그랬던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심리학적으로도 실제로 대사적으로도 오히려 비만의 길로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승진을 했어요. 월급이 10만 원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1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10만 원이 올라서 더 기쁜가요? 아니면 10만 원이 갑자기 뺏겨서 더 짜증나시나요? 대부분은 10만 원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더 깊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 있어서 같은 절대값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기 때문이죠. 이걸 다이어트에 그대로 적용해볼까요? 내가 살이 숭덩숭덩 빠지는 그 잠깐의 행복보다 오랜 기간 요요를 겪는 시간들로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더 깊이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것보다 호랑이나 멧돼지처럼 불행을 피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영광 따위는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살을 뺐던 리즈 시절의 사진도 대부분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기 좀 그러면 잘 사용하지 않는 외장 하드나 클라우드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과거가 아닌 앞으로 어차피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5년, 10년 후의 내 모습 혹은 노년기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이 생활을 반복한다면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저속노화가 큰 인기잖아요. 저속노화의 대가 정의원 교수님은 이 저속노화 습관만으로도 20억을 아끼는 효과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몇십 년을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해도 2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 항상 이 20억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건강과 다이어트라는 명목하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내 당장의 건강을 소모하면서 소중한 미래의 20억을 날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제 노년의 모습은 적당히 소식하는 탄탄한 근육을 가진 귀여운 할머니인데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목표와 마인드셋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 놓인 이 피자 때문에 막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제가 꿈꾸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것으로 생각의 초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인드셋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아니 무슨 또 종교서적처럼 음식에 감사를 해야 하냐고요. 진부한 자기개발 트렌드 아니냐고요. 과학자들은 이 감사함이 우리 뇌에서 활성화하는 경로도 알아냈는데요.
바로 보상의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다이어트적 사고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보상 중추가 활성화돼서 폭식과 같은 보상 심리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감사함 자체가 부정적 감정을 직접 해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인해 계속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면 감사함으로 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막 못 참고 폭식을 했다. 와, 내가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나 굶지 않고 이런 고열량을 마구마구 섭취할 수 있다는 것에 나름의 정신승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굶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이런 감사한 감정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음식을 충분히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그 여유 때문에 살이 더 빠지게 됩니다. 후에 감정일기를 쓰면서 짤막하게 감사하는 점을 써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특정 음식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면 일단 내가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으면서도 막 누구나 건강한 음식이야 라고 동의할 만한 특히 자연식에 가까운 이런 고구마나 단호박을 주식으로 삼는데요. 이렇게 내가 매일 먹고도 쉽게 감사하고 만족할 만한 주식 몇 가지가 딱딱딱 생기니까 딱히 제가 이 식단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피자 먹고 싶은데 폭식하면 어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식사가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무의식적으로 배달앱을 켜고 있다 이렇다면 저처럼 그냥 배민 쿠팡이츠 오늘 딱 지워버리시고 그냥 집에 내가 항상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상비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5년 후, 10년 후에 원하는 나의 모습을 목표로 삼고 내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이 3가지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당장 또 내일 좋은 습관,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바로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소식자 습관을 만들면서 이런 마인드셋이 오히려 더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했더니 뇌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행동이나 습관부터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